구본영 작가의 오늘 눈부신 하루를 위하여라는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공자가 말한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말을 인용해 놓았네요. 하기 시습지 불역열호화 라고 하는 말이었죠. 나는 이 잔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물을 채우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무엇인가가 그 잔을 채우는 것을 방관한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아닌 것처럼 나는 우리가 스스로의 손으로 이 잔의 나머지 반을 채워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것이 인생에 대한 즐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컵에 물을 채우는 것 또는 주스를 채우는 것,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은 자기의 책임으로 해야지 남이 무엇을 채우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계시네요. 첫 챕터는 자신의 이중성을 칭찬하라입니다. 나의 이중성, 착한 면도 있고 또 나쁜 면도 있고 이런데 이 두 가지를 칭찬하라는 말일까요? 한번 볼게요. 다른 사람과 팀을 이루어라. 이중성을 칭찬하는 것은 팀을 이루는 말이네요. 우리가 스스로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개발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우리는 어떤 특화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것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잘할 수 있다. 누구나 장점과 약점을 나누어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서로에게서 장점을 빌릴 수 있도록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장점과 약점을 있기 때문에 장점을 빌려 사용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일을 해야 큰일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존해 혼자일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파트너십을 이룰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견해가 다르다는 것은 이미 파트너십의 기본 전제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견해가 달라서 우리는 헤어질 거야. 그만 파트너십을 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 파트너십의 전제로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은 없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마취제 속에서도 여전히 펄펄 뛰며 자신의 인생을 실험하는 소수의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영혼 있는 경영자들이다. 바디샵의 아니타 로딕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갖고 있는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시각에서 그녀를 인용한다. 영혼 있는 경영자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점하는 기회는 새로운 길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차지가 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성공은 묻어라. 그래야 미래로 가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중성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 경영자와 관리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21세기 리더십의 핵심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고객과의 관계, 주주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직원과의 관계 속에 리더십의 묘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크게 되려면 혼자만 살 수 없잖아요. 관계 속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성을 조직의 해가 되는 이기심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건전한 이기심이야말로 개인들의 성장 엔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인들이 조직 속에서 개인적 기회를 발견하고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경영이란 개인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바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개인이 모여서 기업이 된다는 얘기겠죠. 21세기 리더들은 여러 모순들을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리더십의 핵심은 직원을 인사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인사정책의 주체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전략의 민주화라는 혁명이 가능하게 된다. 즉, 직원에게서 육체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뇌와 영혼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힘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
힘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 21세기의 리더십은 스스로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과 위대함을 발견해내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사람.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리더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인 것이다. 자신이 리더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장은 창조적 괴짜가 되라. 괴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더라도 너무 평이한 글은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좀 괴짜여야 됩니다. 그래야 글도 잘 팔리고 작가로서 매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창조적인 괴짜가 되라.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다. 그러나 타고난 천재가 모든 인류에게 공헌하는 것은 아니다. 어려서 신동을 알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계속 자신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재능은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견되고 개발되고 숙성된다.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재능은 개인의 자본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자신에게 의존하는 연습을 하라.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괴짜들은 사회화가 덜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신 자신의 머리로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자신에게 의존하는 연습을 하라. 괴짜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다. 문제를 제기해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답은 늘 적절한 질문이 가능했을 때 찾을 수 있다. 괴짜는 먼저 질문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지 물어보지 않고는 절대 하늘을 날 수 없다. 따라서 늘 적절한 질문을 만들어라. 질문은 해답이 시작되는 곳이다. 밝든 어둡든 잃어버린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구가 바로 질문이다. 질문하는 사람만이 답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늘 질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을 해야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괴짜들은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의 사전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다. 우리가 보통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은 성공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여긴다. 실패보다 좋은 학습은 없다. 성공은 환경이 변하면 더 이상 현명한 교육이 되지 못하지만 실패는 늘 새로운 답을 찾아가게 한다. 따라서 이들은 실패를 숨기고 싶은 것, 불쾌한 것,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것, 피하고 싶은 것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 우리가 성공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또한 모두 실패의 역사였음을 기억하라. 에디슨을 봐도 99번의 실패 후에 한 번의 성공을 하고 더 많은 실패 후에 한 번을 성공해서 발명가가 되는 거죠. 발명에 성공하는 거죠. 괴짜들은 자극과 지원을 원한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이제 명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리더십의 원천은 명령과 통제가 아니라 격려와 지원이다. 격려와 지원을 하는 리더가 되도록 해야겠네요. 리더는 양치기와 같다. 그들은 양떼의 뒤에 있다. 민첩한 무리가 앞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무리들이 그 뒤를 따르게 한다. 뒤를 쫓는 무리들은 자신들을 뒤에서 몰고 있는 리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셋째 장은 함께 춤추는 연인에게 배워라 입니다. 나는 새로운 변화와 전략이 필요한 휴렛 패커드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회장으로 뽑혔을 뿐이다.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그저 우연일 뿐이다. 라고 44살의 한 여성을 그들의 CEO로 영입했다. 그녀의 이름은 칼리 피오리나였다. 이 여자가 한 말이네요. 진부한 전화장비 회사였던 루슨트 테크놀로지를 인터넷 강자로 부상시켜 일약 스타가 되었던 피오리나의 영입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휘청대는 휴렛 패커드 활로를 열기 위한 승부수였다. 한 기자가 여성으로서 휴렛 패커드 회장이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그녀가 아까 말한 겁니다.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그저 우연일 뿐이다라고 대표했네요. 이 시대의 새로운 리더들 이야기를 꺼내면 여성들이 대거 등장한다. 그러니까 피오리나가 말한 우연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말이다. 너무 많이 일어나는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성이 많은 것을 보면 새로운 리더십과 여성의 특성과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자에게서 배워라 이런 챕터이겠네요. 우선 여성은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성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네요. 또한 여자의 직감과 짐작은 남자의 확실한 믿음보다 훨씬 정확하다. 또한 여성은 정신적으로 유연하다. 여자의 마음은 수수께끼다. 그것을 훤히 아는 척하는 것은 위험한 만용이다. 여자의 변덕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여자와 사귀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이런 여성은 정신적으로 유연하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배워야 된다고 하고 있네요. 여성은 꿈을 꾼다. 상상력 역시 여성적 특성인 거미집 사고의 도움에 크게 의존한다. 상상력이란 머릿속에 깊이 저장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결합해서 감정적 숨결을 불어넣어 소생시키는 것이다. 21세기는 상상력의 시대다. 가장 강력한 능력은 꿈을 꿀 수 있는 힘이다. 실제로 여자들은 어둠 속에서 남자보다 더 잘 본다고 한다. 불투명한 혼동, 모호한 미래, 수없이 많은 경위의 수 속에서 바로 이 판단의 어둠 속에서 미래를 더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어둠을 생생한 꿈으로 채워넣는다. 여자의 또 좋은 장점이네요. 여성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이 또 장점이니까 배워야 한다고 하네요. 함께 춤추는 여인에게 배워라 라고 해서 여자의 장점에 대해서 배우는 챕터였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웃어라 그리고 또 웃어라 라는 챕터입니다. 유머는 스트레스와 비극을 완화시켜준다. 거리낌 없는 웃음은 세상 속에 자신을 내보이는 것이다. 자신의 벽을 허물고 자신을 열어 보이는 타인과의 긍정적인 교류를 의미한다. 그러나 많이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많이 웃어라. 마음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작은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불어쳐 들어올 듯이 그렇게 웃음이 찾아온다. 웃음이 그들을 찾아오면 세상은 달라진다. 웃음은 전염성이 강하다. 일상의 기분을 고양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다. 창조성은 높여준다. 기억하자. 행복은 행복한 사람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이 없는 행복한 사회란 없다. 당연히 행복한 직원이 없는 행복한 고객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웃는 동물이라고 개념지었다. 웃음이라는 순수하게 생리적인 행위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탁월한 지적이다. 인간을 규정할 때 많이 쓰이는 언제든 웃을 준비를 하라. 현대 심리학의 공헌이 큰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기억하라.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웃다 보면 정말 재미있어진다. 웃음은 늘 증폭된다. 나중에는 웃다 보니 더 웃게 된다. 그게 웃음이다. 정말 웃기는 게 웃음이다. 일을 놀이처럼 하라. 어린아이들은 기어다니면서 즐거워한다. 노름꾼은 자신들을 잊도록 몰두한다. 축구 시합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한다. 놀이 속에는 이처럼 열광하고 몰두하게 하는 힘, 즉 미치게 만드는 힘이 깃들어 있다. 모든 문명은 놀이 속에서 놀이로서 생겨나며 놀이를 떠나는 법이 없을 것이다. 놀이는 긴장과 쾌락과 재미를 준다. 일하면서 웃는 사람들은 놀고 있는 것이다. 일 속에 몰입하고 열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하며 많이 웃는 사람들은 훌륭한 일꾼들이다. 일이 생계의 수단이거나 마지못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결코 이루어내지 못하는 성취를 그들은 이뤄낸다. 웃음 지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일꾼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웃고 떠들라고 월급 주는 거야? 이런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웃고 떠들고 행복하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당신은 어떤 상사가 되고 싶은가? 잘 웃는 웃음은 신선하고 상큼하다. 웃음에 관대해져라. 그러니 어깨에 힘주고 목소리를 낮추지 마라. 무능함의 표본이다. 5장은 쓸데없는 약속을 버려라입니다. 저도 쓸데없는 약속을 많이 하는데요. 한가롭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간의 존재를 잊고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일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봐야 하는 약속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약속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아야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불행은 조용히 혼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결핍해서 시작된다. 그러면 시간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쓸데없는 약속을 만들지 말라. 약속은 의무이며 책임이다. 약속은 커다란 입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을 통째로 꿀꺽꿀꺽 삼킨다. 최선의 방법은 쓸데없이 약속하지 않는 것이다. 약속이 불가피한 경우는 즐겨라.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하라. 일주일에 이틀은 시계를 차지 마라. 나는 매일 시계 없이 다녀도 불편하지 않다. 하루는 중요한 일에 넉넉하게 쓰이도록 짜여있기 때문이다. 강연을 하고 방송할 때는 시계가 필요하지만 아이들과 놀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아내와 저녁 시간을 보내는 데는 시계가 필요 없다. 아내, 아이들, 친구보다 중요한 관계가 어디 있는가? 중요한 일을 하는 데는 시계가 필요 없다. 일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일은 충분히 몰입해야 한다. 몰입은 시간을 잊는 것이다. 시계가 왜 필요하겠는가? 벨이 울릴 때마다 전화기를 들지 말라. 요즘 전화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몰입해 있을 때는 맥을 끊으면 안 된다. 지금 받지 않아도 괜찮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기다림을 배워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다림은 죽은 시간이다. 그러나 기다림은 특별하고 매력적인 시간이다. 모든 농부는 자연스럽게 익은 사과가 가장 맛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름 태양을 흠뻑 담은 달콤한 과일은 모두 기다림이 선사한 것이다. 기다림은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창조적 행동이다. 기다림은 맛을 깊게 한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최소화하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최소화하라. 재미없고 반복되고 기계적인 일을 기계에게 시켜라. 아니면 아웃소싱하라. 아웃소싱하는 업체들은 단순 반복적인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 나름대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최소화하라.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그것이 시간을 친구로 만드는 법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그것이 시간을 친구로 만드는 법이다.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 개인에게 적합한 일을 배분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이 조직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시한 일을 하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면 좋은 직원이었다. 평균적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상당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 직원이었다. 총무부에서 좋은 직원이면 인사부에서도 좋은 직원일 것이고 영업을 해도 무난한 직원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즉 두뇌와 기질을 필요로 한다. 평균적 인간이 아니라 조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요구된다. 전문성은 그 분야의 재능과 개발, 그리고 기질에 따라 매우 다른 성과를 이루어진다.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직원이 가지고 있는 감추어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시켜 직원으로 하여금 열정을 가지고 조직 속에서 자신을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고는 개인과 조직 모두 성장하기 어렵다. 이제 회사의 목적에 맞추어 개인을 무계성적인 자원으로 마음대로 배분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개인의 요구와 정체성이 회사의 목적에 맞게 균형 잡힌 인사 정책을 누가 먼저 만들어내는가가 인재의 개발과 유지의 성패를 좌우하는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